양이 오늘로 전부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공부했던 저과전 종합위험 과수 품목의 평년 착과량, 그리고 벼 품목이 평년 수확량이 조금 달랐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밭작물 부분의 평년 수확량, 그리고 밭작물에서 평년 수확량이 다른 것이 하나 있어. 옥수수. 그것까지만 정리하고 시설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수 관련 수확량, 지난주에 받으셨던 유인물. 자, 표준 수확량 보시면은요,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준 수량에 농지별 경작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다. 자, 벼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 평년 수확량은 산출 전제가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기후에서의 수확량이 아니고 평년 수준의 자연재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하는 수확량이다 그랬고요. 평년 수확량의 용도는 마찬가지로 가입 수확량 결정 및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까지. 자, 그럼 평년 수확량의 산출 방법을 보면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을 때, 즉 신규 가입 시에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고 그래서. 근데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하지 않는 품목이 3개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과수 품목에서 유자대추살구는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 그랬었죠.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다. 그렇다면은 실제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과거 수확량을 산출한 다음에 다음 시기에 따라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 시기. 자, 이 식은 다 똑같은 식이죠. 과수 품목에서 봤던 식, 벼하고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거하고만 식이 좀 다르고 나머지는 식이 같다 그랬어. 자, 여기에서 A는 뭐였죠? 과거 수확량 평균을 말했고, B는 과거 표준 수확량 평균이었고, C는 금년도, 즉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과거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자, 과거 수확량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구했어요? 평년 수확량하고 실조사 수확량, 이 값을 두 개를 비교해서 과거 수확량을 구했어. 그래서 만약에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 50%보다 크다. 그러면 조사 수확량이 과거 수확량이 됐고, 만약에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 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다면 평년 수확량 50%가 과거 수확량 수치로 사용이 됐었죠. 근데 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사고가 없었어. 그 해에 사고가 없어서, 사고가 없으면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겠죠.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서 조사 수확량 값이 없다 그럴 때는 평년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이 중 큰 값에 1.1을 1.1배를 해서 과거 수확량으로 사용한다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출한 과거 수확량 평균이 A 값이 되고, B 값은 보험에 가입했던 해에 표준 수확량 평균이 B 값, C 값은 주어지는 값, 가입연도, 즉 금년도 표준 수확량 값이 C 값이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Y 값은 최근 5년간 보험에 가입한 가입 횟수가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출한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 가입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을 한다 이랬어. 근데 여러분들 유인물에 미스프린트가 하나 있어요. 단 옥수수는 여러분들 유인물 죄송합니다.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 수확량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년 수확량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품목인데, 옥수수는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자,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법도 달랐죠.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근데 복잡하질 않아. 옥수수는 표준 수확량에 시기지수를 곱해서 가입연도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옥수수는 과거 5년 과거 수확량을 따져볼 필요도 없겠죠. 자, 유의하시고,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 조건을 보고 양파 품목에 유인물 없으세요? 가사 하나 달라 그러세요. 자, 양파 품목에 2023년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고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평년 수확량을 산정을 해야지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2018년, 2019년, 20년,
21년 그리고 22년도에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조사 수확량 값이 주어져 있어요. 자, 평년 수확량, 조사 수확량, 그리고 표준 수확량. 또 금년도 2023년 표준 수확량 값은 8,100kg. 자, 2018년 자료를 보니까 8,000, 6,000, 7,800. 19년 자료는 7,800 무사고 8차. 8,200, 3,800. (7,900) 무사고. 자, 이 문제를 풀 땐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평년 수확량의 50%를 구해놓고 가자고 그랬어. 자, 평년 수확량 50%를 구하면 2018년은 4,000, 7,800이니까 3,900, 4,100, 3,950이 되겠네. 자, 평년 수확량 50%를 왜 구했어요? 조사 수확량하고 비교해서 과거 수확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구해놨어. 자, 과거 수확량 구하겠습니다. A값. 자, 2018년도는 평년 수확량 50%가 4,000이고 조사 수확량이 6,000이니까 과거 수확량은 6,000 값을 갖다 쓰면 되겠지. 플러스 2019년도도 무사고네요. 무사고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평년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에 1.1배를 곱하라 그랬어. 7,800, 8,000이 더 크니까 8,000에다 1.1배를 곱하니까 8,800이 되겠네. 플러스 자, 2020년을 보니까요. 평년 수확량 50%는 4,100인데 조사 수확량은 3,800이네. 그러면 평년 수확량 50%가 과거 수확량이 된다고 그랬죠. 4,100. 2021년은 미가입이니까. 자, 2022년도에는 이때도 무사고네. 그러면 7,000 큰값 7,900에 1.1을 곱해주면 되겠죠. 7,900에 1.1을 곱해주면 얼마가 된가요? 8,690. 이렇게 해서 가입의 수가 4년이니까 4로 나눠주면 이 값이 6,897.5가 나오는데 반올림하라 그랬으니까 6,898kg. 자, B값은 표준 수확량 평균이라 그랬죠. 울림이 생긴다. 목소리 들리나요? 뒤에 들리죠? 자, B값은 표준 수확량 평균이니까 7,800 플러스 8,000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B값은 7,825가 나와. 그리고 C값은 주어진 값이 8,100이니까 이 값을 갖다가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A값이 얼마? 6,898 더하기 B값은
7,835 마이너스 6,898. 응? 7,825. 내가 2자를 3자로 썼어요. 나는 2자라고 쓴다 그랬는데.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가입의 수가 몇 회? 4회. 곱하기 C값이 8,100이고 B값이 7,825가 되면 이 값이 여러분들 계산기 눌러보시라 그랬어요.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7,332kg가 나와. 자, 이게 평균 수확량이면 가입 수확량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그랬어. 자, 그랬으면 자, 문제에서 묻기를 보험 가입 금액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평년 수확량의 50%를 선택했을 때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100%를 선택했을 때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평년 수확량 자, 최소값 7,332 곱하기 50% 0.5 곱하기 자, 양파 품목 가입 가격이 1,130원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414만 2천원. 자, 그리고 최대값은 100%를 그대로 가입하면 되겠지. 7,332 곱하기 1,130원 하게 되면 8,285만원. 828만 5천원. 자, 평년 수확량 문제는 오늘 시간으로 다 끝.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면 무슨 시그마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서 배우는 산수 문제 정도. 그 정도 되겠죠? 자, 다음에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이 식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표준 수확량의 제식 시기지수를 곱해서 평년 수확량을 구한다 그랬어. 그리고 가입 수확량은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그랬죠. 자, 보시면 주어진 문제가 옥수수의 표준 수확량은 1,500kg고요. 제식 시기지수는 1.1 그리고 가입 가격은 2,450원. 자, 이랬을 때 평년 수확량을 구하면 1,500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 얘가 1,650kg가 평년 수확량이 되고 자, 보험 가입 금액의 최소값은 여기에다가 80%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0.8을 곱해주고 가입 가격인 2,450원을 곱해준 값인 525만 5천원. 최대값은 130%니까 이 값에 1.3을 곱해줘서 가입 가격인 2,450원을 곱해주면 323만 4천원이 된다 하는 거. 자, 생산비 보장 바짝물. 바뀌었습니다. 자, 생산비 보장 품목은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생산비 보장 품목은 사고 발생 시까지 투입된 그 생산비를 보장하는 거지. 수확량 조사를 해서 감소된 수확량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을 우리가 조사할 필요도 없고 나와 있지도 않아. 지금까지 공부한 평년 수확량에서 많이 나오면 15점짜리 아니면 값을 다 주어지고 쉽게 문제가 나오면 5점짜리로 반드시 나온다 하고 생각하세요. 자, 다음에 밭작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인수 제한 사항,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일단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보험 가입 기준을 정할 때 면적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이 있고,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들이 있다 그랬어. 일단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는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품목. 그게 자, 밭작물에서는 차하고 사료용, 옥수수가 여기에 해당되고, 다음에 농작물에서 조사료용 벼가 최소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냥 밭작물은 아니지만 최소 가입 면적이 단지당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어떤 거? 온해시설, 온해시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버섯재배사도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다음에 시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입이 가능했던 건 비가림 시설 품목이 여기에 속했었어요. 자, 금액으로 따질 때 최소 보험 가입 금액 50만 원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었고, 100만 원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 가능한 품목, 200만 원 이상일 때 가입 가능한 품목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200만 원이니까 우리는 50만 원하고 100만 원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품목만 신경 쓰면 된다고 그랬죠. 자, 50만 원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 가능한 밭작물 한 가지. 밭작물은 메밀만. 여기에 논작물 3개가 플러스가 되지. 벼, 밀, 보리. 벼, 밀, 보리. 자, 100만 원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밭작물. 얘는 밭작물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빼기 고추하고 브로콜리를 뺀 생산비 보장 밭작물하고 여기에 수확 감소 보장 밭작물 중에서 콩, 팥, 옥수수는 보험가입 금액, 최소 보험가입 금액 100만 원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암기법을 제가 그때 어떻게 알려드렸어요? 고단한 당원의 대족 같은 콩팥에 옥시크린을 이랬죠. 이제 그냥 가루 하나 붙여놔.
왜? 가을 배추가 새로 들어왔거든. 그래서 고단한 당월에 대쪽 같은 콩팥에 옥시크린 가루를 뿌렸다. 자, 이렇게 해서 고는 고추는 안 들어갑니다.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단호박, 당근, 올동배추, 올동무, 대파, 쪽파, 실파, 콩, 팥, 옥수수, 노지, 시금치, 다음에 가을 배추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면적, 그리고 50만 원 이상일 때 가입 가능한 거, 100만 원 이상일 때 가입 가능한 거, 얘들을 싹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보험 가입 금액이,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